우선 간단하게 지금 여기 있는 것들만 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이것도 보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CSS에는 지금 이렇게 적혀 있고요. 다음 HTML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코드 하나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우선 맨 위에 있는 이 링크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사과 아이콘을 만들진 않았죠. 그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아이콘을 우리는 불러와서 쓴 것 뿐입니다. 그런 개념을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라이브러리. 이건 마치 뭐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 책을 빌리려고 해요. 그러면 도서관 가죠. 그런 것처럼 뭐 코드 빌려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다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제 탑바가 있죠. 이거는 헤더입니다. 헤더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div를 쓸 거면 이렇게 탑바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렉스랑 플렉스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얘는 어디 있냐? 자, CSS 쪽 보면은 이제 lib라고 해서 라이브러리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게 약간 도서관에 빌려오는 책이다. 코드도 그렇게 빌려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작성해 놓은 코드를 우리가 갖다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쓰면은 내 라이브러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아이콘처럼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가져오지 않았고 제가 직접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보더 레드라는 거를 지금 요게 클래스잖아요. 이 클래스를 달면은 보더 사픽스 솔리드 레드가 된다 라는 뜻이고 즉 얘를 HTML 상에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보도가 이렇게 칠해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려 있고요. 그 다음 JCSB잖아요. JCSB 찾아가 보면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탑바 밑에 있는 자식인 A와 내부가 지금 플렉스의 자식 요소로서 적용이 된 거고 그 다음 스페이스 비트윈을 했기 때문에 가로 정렬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흩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 봐야지 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탑바는 지금 요정도 있고요. 그 다음 탑바의 픽셀 값만 조금 맞춰볼게요. 우선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건 요겁니다. 요 메뉴. 자, 하이트 값은 150 픽셀입니다. 근데 보통 하이트를 이제 헤더에서 하이트 줄 때 150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100 안에서 보통 해결을 하고요. 많아도. 다음 라이브러리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얘네는 클래스에 추가만 하면은 이제 바로 적용되는 것들을 보통 라이브러리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나머지 직접 계속 다 추가해주는 거는 이제 커스텀이 되겠죠. COS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점 탑바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다음 컬러는 화이트 그리고 하이트가 150 픽셀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조금씩 볼 수 있어야 돼요. 컬러 값 샵 FFF 그 다음 폰트는 노토산스 KR 썼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는 000 패딩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뭐죠 여러분? 그쵸, 위아래는 0픽셀인 거고 좌우로
100픽셀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패딩을 0, 1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만약에 패딩 값을 나는 정확히 여기랑 여기만 주고 싶다 하면요, 찝어주시면 됩니다. 패딩 레프트 100픽셀, 패딩 라이트. 왜냐면 나중에 위아래로 패딩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하이트 값을 잡아줬기 때문에 딱히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나요? 되셨죠? 자, 메뉴 박스한테 보더를 칠해볼게요. 여기 있는 로고는 정렬이 됐습니다. 그쵸? 온라인 센터 해서 지금 요거는 그겁니다. 이 밑에 아이콘을 일단 플렉스 요소로 만들고, 그 다음 플렉스 온라인 센터에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된 겁니다. 다음 여기까지만 살짝 보면은 뭐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조금 달아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더 레드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블루가 있죠. 그리고 보더 핑크. 자, 왜 이렇게 다 줘야 되는지. 참고로 여기서 하이트하고 100p는 100%입니다. 하이트 100%. 여기 보시죠? 요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잘 보시면 이 내부는 플렉스의 요소가 맞나요? 누구 자식이죠? 탑바 자식이죠? 그쵸? 자,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내부는 지금 탑바의 자식이고요, A도 탑바의 자식입니다. 여기에서 플렉스를 쓴 거랑 A한테 이렇게 플렉스를 쓴 거랑은 연관이 없어요. 자, 얘한테 플렉스를 쓰면은 이 A와 내부는 플렉스의 요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쵸? 그리고 플렉스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을 했을 때 당연히 얘네 둘의 사이가 멀어지겠죠. 원래는 이렇게 사과 모양 있고 메뉴가 이렇게 나왔겠지만 between 하는 순간 양 옆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실까요? 되실까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내부를 한번 볼게요.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지금 메뉴 박스는 플렉스의 자식입니다. 플렉스 자식. 그렇기 때문에 얼라인 아이템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지금 이 보더 레드가 메뉴 박스입니다. 근데 부모의 높이가 지금 150픽셀인데 150픽셀. 근데 이제 부모한테 플렉스를 줬고, 그러면 자식들은 플렉스의 요소가 되고, 이랬을 때 왜 자식이 이렇게 부모의 높이를 다 따라올 수 있을까요? 원래는 안 따라옵니다. 따라올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얼라인 아이템스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치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치는 그럼 뭘까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한번 보면은, 자, 보이시나요? 얼라인 아이템스의 기본값은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 그러니까 부모가 이 정도 있다 쳤을 때 이 부모의 높이를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부모가 요만큼 가지고 있다 해서 자식도 이만큼 다 따라가진 않아요. 진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보더 레드는 빼고 보더 블루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UL한테 플렉스를 줬고 하이트 100%를 줬습니다. 그럼 이거를 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되죠? 자, 다시 레드 한번 볼게요. 지금 얘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보더 블루가 UL이에요. UL. 제가 하이트 100%를 UL에서 빼니까 UL의 높이가 어떻게 됐죠? 줄어들었죠. 얼마만큼? 딱 엘리먼트를 감쌀 수 있을 만큼만 줄어들었습니다. 그쵸? 원래 기본적으로 부모의 높이가 다 이렇게 있다고 해서 자식들이 그 부모의 높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이트는 오토, 그 기본값이 100%가 아니라 오토예요. 그리고 100%라고 한다고 해도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100%라고 한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게 아니라 100%를 해야지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뉴 박스의 높이에 UL이 맞추게 하려면 하이트 100%라고 임의로 넣어 주셔야지 얘가 따라간다. 근데 이제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플렉스에 요소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 UL도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그 스트레치가 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플렉스의 요소가 되는 거는 여러분 바로 밑에 있는 자식뿐입니다. 가장 부모한테 플렉스를 줬다고 해서 얘도 이렇게 모두 플렉스의 요소가 되지 않고요. 반드시 자식까지만 플렉스의 요소로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뭣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메뉴박스 선에서 이 UL이 메뉴박스의 높이를 다 따라올 수 있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얘한테 플렉스를 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UL의 높이가 온라인 아이템스 스트레치가 되면서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쵸? 네, 두 번째는 자식이 부모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식선에서. 어떤 방법이 좋냐라고 하면은 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자, 잘 보세요. 어차피 플렉스를 넣으면 이제 요 밑에 있는 자식들이 플렉스의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부모 선에서 건들지 않고 자식 선에서 부모의 어떤 높이 값을 다 따라가게 하려면 그냥 자식을 건드는 게 낫습니다. 부모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내가 해결하는 게 맞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하이트 100%를 넣어주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보더 레드를 LI한테 한번 넣어볼게요. 보더 레드. 자, 지금 보더 블루가 UL이고 보더 레드가 LI입니다. 자, 보더 레드가 LI라 했었죠. 근데 보더 레드에서 지금 화이트 값이 쭉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UL한테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이 LI가 온라인 아이템스 스트레치가 되면서 부모의 높이를 따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플렉스가 아니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높이를 못 따라가고 또 한 줄에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 플렉스를 주는 게 좋고, 그 다음 자, 제가 A한테도 마찬가지로 하이트 100%를 준 이유는 뭐다? 이거 빼면은 LI 높이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핑크 보이시죠? 핑크가 A입니다. 못 따라가고 있죠? 왜? 부모의 높이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트 100%를 주는 게 좋습니다. LI한테 플렉스를 다 일일이 주기에는 그것도 약간 코드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이제 A한테 다 하이트 100%를 주는 게 깔끔하고 좋겠죠. 자, 그런 다음 A한테 플렉스를 준 이유는 세로 정렬 맞추려고. 플렉스 준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준 겁니다. 이렇게까지가 하면은 이제 대략적인 레이아웃은 끝납니다. 나머지 디테일만 좀 살려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선 요 아이콘 있죠? 아이콘은 폰트 어썸이라는 곳에서 지금 불러온 건데,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폰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라 텍스트 얼라이닝, 텍스트에 관한 게 가능합니다. 자, 점 로고죠. 로고한테 폰트 사이즈 EREM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탑바 밑에 있는 탑바 밑에 있는 점 메뉴 박스 1 밑에 있는 UL 밑에 있는 LI 밑에 있는 A 한테 패딩 좀 줘야겠죠? 패딩 한 20픽셀. 근데 위아래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 어떻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 옆으로 30픽셀이 들어가 있네요. 0, 30픽셀 이렇게 주고, 다음 폰트 웨이트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굵죠? 볼드. 그리고 마지막 LI한테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가 되고, 다음 그냥 컬러는 블랙이 되면은 메뉴 만들기 끝. 자, 요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 100%를 줘야 되고 왜 플렉스 했을 때는 뭐 밑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지, 약간 그런 것들 좀 헷갈릴 텐데 질문 많이 해주세요.